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2대가 있어요. 그 2대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회사에 만약에 컴퓨터가 5대가 있는데 그 5대의 컴퓨터를 전부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거는 2대 이상의 그 컴퓨터를 전화선이 됐든 케이블이 됐든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요. 연결하긴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 5대가 있는데 프린터도 5대예요? 아니잖아요. 프린터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 한 대의 프린터를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서 파일을 상대방한테도 공유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 같은 것들, 문서 같은 것들도 내가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서로 자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컴퓨터들을 연결시켜 놓은 거. 그게 네트워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원을 공유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이 컴퓨터, 다른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요. 주변 장치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이제 연결시킬 때 어떤 형태로 이제 묶어놨냐? 그런 장치들의 이제 물리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성형이다, 링형이다, 버스형이다, 계층형이다, 망형이다 이런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치들의 물리적인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연결시켜놨냐?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랜하고 웬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어떤 모양으로 연결했냐? 그게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 거고 컴퓨터를 연결시키는데 어느 정도 거리 가까운 데 있는 것들끼리 연결시켜놨냐 멀리 있는 거랑 연결시켜놨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랜과 웬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형이다, 링형이다, 버스형이다, 계층이다, 망형이다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성형이요. 성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스타형, 중앙 집중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가운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한 대 갖다 놓고 이 가운데 있는 중앙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단말기들을 전부 다 이제 연결시킨 그 형태를 보고 우리가 성형, 스타형, 중앙 집중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가운데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단말 장치들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 그걸 보고 우리가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단말기 얘네 둘만 봤을 때는 1대1로 연결된 거죠. 얘랑 얘도 1대1, 얘랑 얘도 1대1 그런 식으로 전부 다 1대1로 포인트 투 포인트 그 방식을 이용해서 회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그 형태가 우리 중앙 집중식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랑 둘이서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누구를 거쳐가야 돼요?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를 거쳐가야죠. 얘랑도 통신하고 싶어요. 그럼 또 반드시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가 이 단말기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중앙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아무도 통신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컴퓨터가 모든 단말기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중앙 집중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가운데 있는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된다? 전체 통신망이 기능이 정지가 되더라. 그때 이제 만약에 얘가 고장났어요. 얘가 고장난다고 해서 전체가 마비가 돼요? 아니죠. 해서 하나의 단말 장치가 고장이 나면 다른 단말 장치한테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 아무 상관 없더라. 근데 가운데가 있는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통신망 기능이 정지가 되더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단말기를 한 대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단말기 한 대랑 통신회선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중앙의 컴퓨터랑 그냥 연결만 시키면 돼요. 또 여기다가 또 추가시키겠다? 또 연결만 시키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컴퓨터, 이 단말기를 만약에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컴퓨터 빼버리고 통신회선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성형, 중앙 집중식이라는 거는 단말 장치의 추가와 제거가 쉽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성형, 중앙 집중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링형이요. 링형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부르고 얘는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 연결시키고 이 컴퓨터랑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단말기들을 전부 다 쭉쭉쭉쭉 연결시키는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링형, 루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단말기들이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그렇게 이제 연결시킨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구성 형태가 우리 링형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랑 얘랑은 1대1로 연결돼 있죠. 얘랑 얘랑도 1대1로 연결이 돼 있고요. 얘랑 얘랑도 1대1로 연결돼 있고 그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중간에다가 여기다 단말기를 한 대 추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원래 있던 선을 빼야죠. 이 선을 빼고 얘랑 얘랑 연결시키고 얘랑 얘랑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해서 얘는 이제 단말 장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밀 보호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가 만약에 얘랑 얘랑 둘이서 통신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얘를 지나가야죠. 아니면 반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나가야죠. 그럼 다른 단말기들을 전부 다 거쳐가기 때문에 기밀 보호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랑 둘이서 통신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하면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통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해서 각 단말 장치에서 전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더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계 기수가 많아지더라.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방향은 단방향 또는 양방향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데이터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지나가는 방향을 딱 하나 선택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지나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링형, 루프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이요. 버스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만약에 뭐 500번 버스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0번 버스는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고 정해져 있겠죠. 경로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500번 버스든 간에 무조건 이 경로로 지나가. 그 경로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버스형이라는 거는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버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형은 통신회선이 몇 개가 사용된다? 한 개가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한 개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 형태를 보고 우리는 버스형이라고 하더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단말기를 하나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선만 띡 하고 꽂아주면 되겠죠.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시키겠다. 그럼 선만 연결시켜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 단말기 없애버리고 선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버스형도 우리 단말 장치 추가 제거가 용이합니다. 만약에 이 단말기가 이제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고장났어요. 고장이 나도 전체 통신에는 영향을 줘야 안 줘?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 장치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또 이 통신회선 하나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해킹하는 놈이 이 통신회선 하나만 엿보고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버스형도 우리 기밀 보장이 어렵고요. 이 버스형은 이제 통신회선 하나를 쓴다는데 이 통신회선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너무 길게 깔 수도 없고 뭐 이 통신회선은 뭐 한 10km를 깔 거예요.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신회선 길이에 제한적이더라. 그게 이제 버스형의 우리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이요. 계층형은 다른 말로 이제 트리형, 분산형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족보 구조예요. 아니면 우리 회사 조직도 구조. 맨 위에 이제 제일 높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있고 작은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있고 이런 형태가 우리 계층형, 분산형, 트리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랑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연결을 시켜요. 이 얘기가 이게 중앙의 컴퓨터죠. 얘랑 일정 지역에 있는 이 단말 장치까지는 한 개의 통신회선으로 지금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중간에 이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하고 다시 연결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계층형, 트리형, 분산형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주로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형이요. 망형이라는 거는 모든 지점에 있는 그 컴퓨터와 단말 장치들을 서로 싹 다 연결해 놓은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망형, 메시형 그렇게 이제 불러요. 다른 말로 이제 그물형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노드의 연결성이 높습니다. 왜? 전부 다 연결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유리한 게 우리 망형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망 자체가 이 망형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얘는 이제 통신회선에
총 경로가 가장 길어요. 왜? 회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총 경로가 가장 길고요. 만약에 통신회선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성형이다, 링형이다, 버스형이다, 계층형이다 이런 것들은 단말기를 하나씩 추가시킬 때마다 통신회선이 이제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망형은 단말기를 하나 추가시킬 때마다 회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단말기를 한 대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연결시켜야죠. 얘랑 연결시켜야죠. 그 다음에 또 얘랑 연결시켜야죠. 또 얘랑 연결시켜야죠 해서 통신회선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망형으로 우리가 통신망을 구축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회선수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회선수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m-1이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요 n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요 n은 노드의 개수요. 단말기의 개수요. 그리고 이제 노드당 n-1개의 포트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회선수 구하는 공식이 있고 포트수 구하는 공식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예제 문제 좀 보자고요. 25개의 노드가 있대요. 이거를 망형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대요. 그때 이제 회선수 그리고 필요한 포트수가 몇 개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회선수를 구할 때는 2분의 nn-1 nn-1하고 요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수 구할 때는 n-1이었죠. n-1. 그러면 노드가 총 25개다 그랬으니까 요 n 대신에 25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25 1 분의 2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포트수는 25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포트수는 몇 개다? 24개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회선수는요. 25 1 하게 되면 이제 24가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얘랑 서로 곱해주면 이제 600하고 나와요. 해서 2분의 600이다 해서 얘는 이제 회선수가 총 몇 개 필요하다? 300회선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회선수는 300개, 포트수는 24개요. 그래서 망형은 다른 형태보다 회선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하는 공식이 있더라. 이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분류요. 자, 네트워크를 이제 어떤 크기로 연결시켜놨냐 그 크기에 따라서 랜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WAN 광대역 통신망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거리 통신망이다 그러면 그냥 근거리 통신망은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연결시켰어요. 그게 근거리예요. 만약에 한 회사 사무실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다 연결시켰어요. 그것도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 컴퓨터들끼리 다 연결돼 있죠. 그것도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이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갔어요. 회사 가도 그 컴퓨터들끼리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이요.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거는 한 건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건물 내에 들어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싹 다 연결하는 거. 그게 이제 근거리 통신망 랜이요. 해서 회사다, 학교다, 연구소다 이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 저장장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구성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고 하더라. 얘는 왜 한다?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할 목적으로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거리가 짧으니까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오류 발생률도 낮더라. 이 근거리 통신망으로 우리가 이제 버스형이 됐든 링형이 됐든 이런 구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대역 통신망이요. 얘는 이제 범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아니면 대륙과 대륙과 간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구성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광대역 통신망 WAN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사이트 간의 거리가 멀겠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다? 느리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게 근거리 통신망과 광대역 통신망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그래서 이 광대역 통신망이라는 거는 일정 지역에 있는 그 사이트들을 전부 다 근거리 통신망으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이런 근거리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 근거리 통신망을 각각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킨 걸 보고 우리가 WAN 광대역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의 표준안 좀 보자고요. 랜의 표준안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IEEE 802라는 요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802.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도 있고 그 다음에 9번도 있고 11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802.1번이라는 거는 전체 구성이 됐던 OSI 참조 모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통신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규약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802.1번이라고 하는 거고, 802.2번이라는 거는 논리 링크 제어 계층에 관한 그런 규약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802.3번은 CSMA CD 방식에서 매체 접근 제어 계층에 관한 그런 규약을 보고 얘기하고, 802.4번이다 그러면 토큰 버스 방식이요. 토큰 버스 방식의 우리 매체 접근 제어 계층에 관한 그런 규약을 보고 얘기하고, 802.5번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토큰링 방식의 매체 접근 제어 계층에 관한 그런 규약을 보고 얘기하고, 802.6번은 도시형 통신망 맨에 관한 그런 규약입니다. 그 다음에 802.9번은 종합 음성 데이터 네트워크에 관한 그런 규약을 보고 얘기하고, 802.11번이다 그러면 이제 무선 랜에 관한 그런 규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무선 랜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선 랜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만큼. 자, 그러면 이제 무선 랜 802.11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802.11번 맨 처음에 초창기에 나온 802.11번은 2.4GHz의 대역 전파 그리고 CSMA-CA라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최고 2Mbps까지 그렇게 전송 속도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 802.11번이요. 얘는 이제 2.4GHz 대역 전파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802.11.A요. 11.A를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5기가 대역의 전파를 이제 사용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OFDM이라는 요 기술을 사용해서 최고 54Mbps까지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OFDM이라는 거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보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802.11B요. B. 얘는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 있죠. 802.11번. 그 초기 버전의 개선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이제 초기 버전의 대역 전파와 우리 기술을 사용해서 최고 11Mbps 전송 속도로 그렇게 이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802.11.B요. B. 우리 802.11번 초기 버전은 2Mbps까지라 그랬잖아요. 최대. 근데 얘는 그거를 이제 개선해서 11Mbps 전송 속도로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요. 해서 기존 거에 비해서 약 5배 이상 빠르게 그렇게 개선시켜 놓은 게 11.B요. 그 다음에 이제 11.2요. 11.2라는 거는 우리 802.11번 있죠. 그 11번에다가 부가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QoS 기능이 이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체 접근 제어 MAC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QoS라는 거는 우리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가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품질을 나타내는 그 규격을 보고 우리가 Qo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2.11.G요. 11.G요. 얘는 우리 초기 버전의 2.4GHz 그 대역 전파를 쓴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2.4GHz 대역 전파를 사용하는데 우리 802.11.A가 이제 5GHz의 대역을 쓴다 그랬어요. 그때 최고 54Mbps까지 그렇게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얘는 2.4GHz의 전파를 사용하는데 최고 54Mbps까지 그렇게 전송 속도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11.G 버전이요. 그 다음에 이제 11.N이 있습니다. 11.N이라는 거는 2.4GHz 대역 그리고 5GHz 대역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규격을 보고 우리가 802.11.N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는 이제 최고 전송 속도가 600Mbps까지 그렇게 이제 속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802.11번이 무선이라 그랬어요. 무선 랜에 관한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뭐가 뭔지 그냥 구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 지나가세요. 얘가 이제 그냥 11번, 그 다음에 11A, 11B, 11E, 11G, 11N 하고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T요. NAT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네트워크 주소 변환인데 얘가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한다 그랬죠. 주소를 바꾸는데 이제 어떤 주소를 바꾸냐? 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설 IP 있죠. 사설 IP 주소를 이제 공인된 IP 주소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데 사용되는 그런 주소 변환기를 보고 우리가 NAT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개 정식 IP 주소에 대량의 가상 사설 IP 주소를 할당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살펴봤는데 네트워크 형태에 따라서 설치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 성형이다, 링형이다 하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것들이 이제 각각 특징 그림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